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순열과 조합 중단원 평가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런데 순열과 조합 중단원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서 일단 1번, 7번, 12번 이렇게 세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자, 2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봤죠. 자, 얘는 이제 푸는 방법이 다양한데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는 일단 x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일단 1번 먼저 보면은 자, x가 어차피 가질 수 있는 숫자는 1과 2밖에 없어요. 왜냐면 x가 3이 돼버리면 여기가 6이 되니까 y나 z 중에 하나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x가 어차피 1이랑 2밖에 될 수가 없고요. 자, x가 1인 경우는 자, y, z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둘이 더해서 5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1, 4, 2, 3, 3, 2, 4,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x가 2인 경우는 y 더하기 z가 3이 돼야 되고요. 결국 1, 2, 2, 1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일단 x, y, z가 자연수니까 일단 여기다 1, 1, 1씩을 다 줘요. 그러면 결국 여기 2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씩 주면 4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7개를 나눠줄 건데 x라는 애는 반드시 2개씩 가져가야 돼요. 그죠? 왜냐면 2x니까 x는 1씩 커질 때마다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y랑 z는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하나씩은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 최소 분량만큼을 미리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를 갈라서 가져가면 되는 건데 x는 아까 말했던 대로 2개씩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x가 만약에 이 2개를 가져간다면 나머지 하나는 y랑 z 중에 한 군데 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x가 이 둘을 가져갔을 때는 이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하나를 y가 가져가느냐 z가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x가 가져가지 않는 경우 자, 가져가지 않는 경우는 자, 이제 y가 몇 개를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나누면 돼요. 자, y가 안 가져가도 되고요. 이미 하나 가져갔으니까. 자, y가 여기서 하나를 가져가도 되고요. 2개를 가져가도 되고요. 3개를 가져가도 돼요. 그럼 남은 건 z가 다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총 6가지가 되죠. 서로 다른 방법이지만 네,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7번 해볼 건데요. 7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여사건 관련해서 일단 한 문제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7번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볼게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을 세우고 싶대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주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에 반대는 뭘까요? 양쪽 끝에 다 여학생이 오는 경우겠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양쪽 다 여학생인 경우 이거를 빼주면 될 텐데 자, 전체 경우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5팩토리얼 양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는 자, 여학생 둘을 양쪽 끝에 먼저 배치해야 되니까 2팩토리얼 그 다음에 남은 세 군데에 나머지를 배치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2, 6, 12 그러니까 120에서 12를 빼니까 108가지가 되겠죠.
물론 이제 한쪽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 그러니까 왼쪽 끝에 오는 경우, 오른쪽 끝에 오는 경우, 양쪽 끝에 오는 경우를 다 구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실수할 여지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여사건으로 처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자, 12번 볼게요. 자, 정사각형 9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선들로 만들어지는 사각형 중에서 직사각형 중에서죠. 직사각형 중에 정사각형이 아닌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직사각형의 개수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직사각형의 개수는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 2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죠? 자, 가로선이 4개, 세로선이 4개니까 둘 다 4C2가 돼서 총 36개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야 되죠. 자, 근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자, 한 칸짜리가 9개, 4칸짜리가 4칸짜리 하나, 둘, 셋, 넷, 4개 나와요. 그 다음에 요런 게 1개가 나와요. 그래서 1x1은 3의 제곱계가 나오고요. 2은 2의 제곱계, 3은 1의 제곱계가 나와요. 자, 만약에 얘가 16칸짜리였으면 이게 16개, 이게 9개, 이게 4개, 이게 1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 개수 쓸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n 제곱계를 빼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이게 6 곱하기 4죠. 그죠? 그럼 1개짜리는 6 곱하기 4개. 이건 몇 개 있을까요? 5 곱하기 3개가 돼요. 얘는 4 곱하기 2개. 얘는 3 곱하기 1개. 대충 규칙 보이세요? 계속 1씩 빠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개짜리가 되면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안 나오는 거죠. 5개짜리부터는. 그래서 요걸 다 더해주시면 정사각형 개수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정사각형 개수는 14개. 그래서 36에서 14를 빼니까 22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면으로 갈게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자, 4명의 학생이 쪽지 시험을 본 후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해야 되는데, 자, 자기 거는 자신이 안 가져갈 거래요. 자, 이런 문제 이제 어디서 보신 적 있을 건데, 자, A, B, C, D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고 얘네 소지품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자, 4명 다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이런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우리 요런 형태의 순열에 명칭이 있는데, 교란 순열이라고 하고요. 순열이죠. 자, 기호로는 D의 N이라고 해요. D의 N이라고 하는데, 자, 이 교란 순열은 이제 그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되게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일단 얘도 식이 있거든요. D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N은 이제 몇 개, 여기서는 4개죠. 그럼 이제 4명이 서로 남의 걸 가져가는 방법의 수는 D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D4 같은 경우는 4 팩토리얼에 1 빼기 1 팩토리얼 분의 1, 사실 얘네 둘은 0이 돼요.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 여기서 끝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24 곱하기 2분의 1 빼기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결국 12 빼기 4 더하기 1이 되니까 9가지가 나와요. 자, 실제로 한번 세볼게요. 자, 일단은 A라는 애가 B를 가져갔을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B가 A를 가져가면 되고 C가 D, D가 C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가 C를 가져갔다. 그러면은 얘가 D를 가져가고 얘가 A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C가 A를 가져갔을 때를 보면은 얘가 그러면은 D를 가져가고 얘가 C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C를 가져간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올 거고요. D를 가져간 경우도 세 가지씩 나올 거라 B 세 가지, C 세 가지, D 세 가지에서 총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교란 순열식을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자, 그게 힘들 거니까 이렇게 3개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D3은 2, D4는 9, D5는 44.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9가지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문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풀어볼게요. 21번과 23번인데요. 자, 21번은 대각선의 개수가 35인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다각형 생각해 봅시다.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중학교 때 구해봤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점 하나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은 자, 점의 개수가 n개라면 각의 개수가 n개라면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은 점 하나당 n-3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 못 그리고 양옆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2분의 n에 n-3이 총 대각선의 개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그리는 거랑 얘가 여기에 그리는 대각선 두 개를 중복으로 카운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반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다 두 번씩 세지니까. 그럼 얘가 35라는 얘기가 되고요. n의 n-3이 70이니까 n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점이 10개니까 변의 개수도 10개일 거다.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 같은 경우는 요 양옆 점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조합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근데 23번 같은 경우는 원 위에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다고 했죠. 자,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거고요. 이제 얘네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을 그렸대요. 그랬더니 그 선의 개수가 36개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때는 그냥 이 점 중에 랜덤하게 두 개를 고른 게 36개다 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n의 n-1이 될 거고요. n의 n-1이 70이니까 9, 8, 70이라서 n은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각형의 대각선이냐 아니면은 그냥 정말 점 두 개를 순수하게 다 이은 거냐 요거를 잘 구분하셔서 직선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3번 마무리를 해야죠. n이 9니까 여기 이 9개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9C3이 돼서 3 곱하기 4 곱하기 7이 되니까 84가 되겠죠. 그래서 84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함수 대단원 평가 볼게요. 함수 대단원 평가의 4번. 자, 두 함수 f, g가 이렇게 있고요. g 합성 f 인버스의 a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지금 f랑 g는 둘 다 1차 함수기 때문에 둘 다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결국 합성한 이 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하겠네요. 그럼 이제 얘의 역함수 보면은 f 합성 g의 인버스죠. 그리고 역함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g 인버스 x는 2분의 1에 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f2가 a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 자, 다음으로 6번 봅시다. 자, 이런 유형 이제 좀 많이 다뤄봤을 것 같은데요. 자, fx의 역함수가 gx래요. 이때 f2x-1의 역함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좀 더 편하게 푸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자, 2x-1을 h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함수는 f 합성 hx예요. 그죠? 그럼 얘의 역함수는 h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죠. 그러면 hx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h 인버스 x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요. 요 x 자리에 f 인버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f 인버스 x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요. f 인버스 x는 gx라고 했으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조금 편하게 푸는 방법. 얘의 역함수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걔랑 같은 형태를 찾으시면 돼요. 그냥. 그죠? 지금 왜냐하면 이 풀이 과정 중에서 결국 f 인버스가 h 인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h라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요 함수고요. 결국 얘의 역함수 안에 f 인버스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의 역함수만 구해서 개수만 가지고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11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직선 y는 x의 대칭이래요. 자, 유리함수가 y는 x의 대칭이다. 자, 이 말은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그게 a, a란 얘기죠. 좌표가 같아요.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그러면 얘의 점근선의 교점 찾아볼게요. 점근선의 교점. 자, 점근선의 교점은 x좌표 마이너스 b, y좌표 a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b란 얘기가 되고요. 여기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b가 돼서 0이 되겠죠. 네, a, b를 구하지 않아도 합은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12번 봅시다. 정의역이 0에서 1까지고요. 자, 이 함수의 최대값이 5래요. 근데 얘는 지금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여기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점근선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죠? 얘는 자, 요런 함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점근선 하나가 3이고요. 자, 그럼 얘가 1, 3에 그려지는지 2, 4에 그려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만약에 그래프가 1, 3에 그려졌다. 1, 3에 그려지는 애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정의역이 0에서 1 사이니까 여기서 끊기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0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 4, 4분면을 지날 때 이때는 정의역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1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A가 3보다 클 때, 얘는 A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요때 일단 한번 A의 값을 구해 봅시다. 자, F0이 5여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0을 대입해 보면 A는 5네요. 만족하죠, 이거? 그래서 이때 A는 5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 F1이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A-3 더하기 3이 5가 돼야 되는 거고요.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7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 범위에 맞지 않죠. 그래서 A는 5만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15번 한번 볼게요. 자, 함수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점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정의역이 x는 5보다 작거나 같고 치역이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래요. 자, 일단 요 5랑 마이너스 3을 보고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꼭지점이 5, 마이너스 3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y는 루트 a의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루트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넘어가면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요. 그죠?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럼 전개하면 b는 5, c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자, 2를 더한 다음에 얘를 빼주면 4 더하기 3이 되니까 7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17번 한번 볼까요? 자, 두 함수 y는 루트 x-1에 더하기 2, 그 다음에 y는 ax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그죠? 자, 그럼 상황을 대충 봅시다. 얘는 꼭지점이 1,2고요. 위치가 좀 이상하네요. 1,2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네, y는 ax는 원점을 지나면서 네, 기울기가 a인 이런 직선일 거고요. 자, 이 둘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우선 한 점에서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여기는 원점을 안 지나네요.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모든 경우에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무리함수의 위치에 따라서 접할 수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접선을 쓸 때는 보통 역함수를 구하는 게 빨라요. 일단 얘의 역함수, 얘는 꼭지점이 1,2였으니까 얘의 역함수는 꼭지점이 2,1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여기도 최고차항계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의 역함수는 y는 a분의 1x겠죠. 자, 둘이 접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얘의 정의역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얘의 치역이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얘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그 다음에 얘는 y는 kx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둘이 빼버리면 자, 이렇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접하려면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4분의 4 플러스 k의 제곱이 5여야 돼요. 그죠? 그럼 4 플러스 k의 제곱이 2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4 플러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역함수 생각해 보면은 그래프가 대충 2,1에서 이렇게 갈 거고요. k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k가 음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a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k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그죠? 자, k가 여기보다 더 커지더라도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있지만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아마 접할 때일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이게 접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 닿을 때부터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 자, 여기서 접점의 좌표가 2분의 4 플러스 k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k에 요거를 대입해 보면 루트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2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웬만하면 접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 접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요 k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5일 때고요. 얘가 a분의 1인 거니까 결국 a는 2 루트 5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유리화하면은 20 빼기 16 4분의 2 루트 5 더하기 4가 돼서 2분의 루트 5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21번 봅시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넣었어요. 자, fx가 루트 x 플러스 2고요. gx는 뭔지 모르지만 g 합성 fx가 이렇다고 하네요. 그죠? 이때 내가 g4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g의 fx밖에 몰라요. 그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fx를 4로 만들 수 있는 x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14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의 f의 14는 g의 4가 될 거고요. 그거는 x 여기 x에 14를 넣으면 되는 거죠. 12분의 25. 간단하게 풀리죠. 자, 그다음에 23번 볼게요. 자,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직선 y는 x에 접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fx라고 하면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거꾸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죠. 역함수니까. 그랬더니 y는 x에 접하더라. y는 x 같은 경우는 뒤집어도 y는 x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자, f 인버스 x를 먼저 구할게요. f 인버스 x는 a분의 1의 x 제곱일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니까 a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결국 얘는 a분의 1x 제곱 더하기 a분의 2의 x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x랑 같다고 놨을 때 이게 중근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x를 넘기면 a분의 1x 제곱 더하기 a분의 2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a분의 1 플러스 2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요. 판별식 d는 a분의 2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자, a분의 4 a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얘가 0이면 돼요. 그럼 전개하면은 a분의 4, a 제곱분의 4죠. 마이너스 a분의 4 더하기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4 마이너스 a분의 8 이렇게 돼서요. 결국 요 위에다 써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12 더하기 1이 0이 돼서 a는 12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a가 12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순열과 조합 대단원 평가 문제 볼게요. 자, 순열과 조합에서는 7번 먼저 볼게요. 자, father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f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6개가 있고요. 자, f랑 a는 꼭 두 칸의 간격을 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f랑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여기 각각의 f랑 a의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남은 4개의 자리는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니까 4팩토리아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똑같은 게 3개니까 요거 하나 계산해서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얘네는 더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동시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8, 48, 48, 48 곱하기 3은 144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8번. 요런 문제도 좀 많이 보셨죠. 자, ENP3이랑 28 곱하기 NP가 같대요. 자, 그럼 이거 그냥 식으로 그냥 풀어볼게요. 식으로 풀어보면은 EN, EN-1, EN-2 하고요. 28 곱하기 n에 n-1이 같다는 거죠. 그럼 양변 전개를 해보면 8n 세제곱 마이너스 12n 제곱 더하기 4n 얘가 28n 제곱 마이너스 28n이 되니까요. 넘기면은 8n 세제곱 마이너스 40n 제곱 더하기 32n 은 0이 돼서요. 8로 다 나눠주고 n으로 묶어버리면 n에 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4가 돼서 n은 1 또는 4가 되는데요. n이 1일 수는 없겠죠. 그죠? n이 1이면은 네 1이면 여기서 1 곱하기 0이 돼버리니까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n이 4여야겠네요. 그죠? n이 4면 8, 7, 6 그리고 4,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다음에 12번 봅시다. 7명의 학생이 통학버스에 타고 있는데요. 1명, 2명, 4명씩 3개의 종류장에서 내리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7명을 1명, 2명, 4명, 3개 조로 쪼개야 될 것 같네요. 일단 7명 중에 1명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남은 6명 중에 2명을 고르면 이제 남은 4명은 자동으로 같은 조가 되겠죠. 그죠? 7명 중에 1명 먼저 골라가고 그다음 2명을 골라가면 남은 4명은 자동으로 같은 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의 조로 쪼개졌을 때 이 3개의 조가 어떤 순서로 내릴 건지 정해야겠죠.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3팩토리알. 그러니까 결국 7 곱하기 15 곱하기 6이 돼서 90 곱하기 7, 630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3번 봅시다. 13번. 자, 대진표 문제예요. 자, 대진표는 이제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순열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 순열 같은 경우는 일단 6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6팩토리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이 자리를 바꿨을 때 모양이 똑같은 경우 이렇게 둘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룹과 이 그룹을 통째로 바꿔도 모양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수만큼 2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720 나누기 8 하니까 90까지 나오죠. 자, 그다음 조합으로 구하는 방법은
자, 위에 6개의 조가 있는데 이 6개의 조를 셋으로 일단 쪼개야 돼요. 그죠? 그래서 6 중에 셋을 골라서 한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내가 자, 1, 2, 3을 뽑아서 간 경우랑 4, 5, 6을 뽑아서 간 경우가 같은 경우예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1, 2, 3과 4, 5, 6으로 조가 나뉘잖아요. 이 조는 순서가 바뀌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세 셋으로 나눠졌는데 각각을 1, 2로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3C1 곱하기 3C1 그럼 6C3은 20이고요. 20에 2분의 1 곱하면 10 3 곱하기 3 똑같이 90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90까지. 자, 다음에 15번 봅시다. 자, 정의역의 원소가 넷, 공역의 원소가 셋인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대요. 그럼 이 말은 모든 원소가 대응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요 A, B, C가 다 대응이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X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원소는 Y의 같은 원소로 대응이 됐겠죠. 왜냐면 4개가 3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가 겹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넷 중에 일단 같은 곳으로 쏠 둘을 먼저 정해요. 그러니까 넷 중에 둘을 먼저 정해요. 그 다음에 얘네는 같은 곳으로 쏠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을 한 그룹으로 묶어 놓고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 놓고 이제 각자 쏠 곳을 정하는 거죠. 이제 원소 3개짜리를 가지고 1대1 대응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이 나오게 되죠. 자, 16번. 자, 함수를 이용한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일단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자, fx-2랑 fx-3의 곱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2랑 3은 대응되면 안 돼요. 그죠? 2랑 3은 대응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y에 있는 3개의 원소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건데 f2보다는 f3이 크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어차피 y에서는 0, 1, 4밖에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1이 먼저 요 셋 중에 하나에 대응을 시킬게요. 1을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2, 3은 그냥 이 셋 중에 둘을 고를게요. 둘을 고르면 작은 게 F2, 큰 게 F3이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1이 먼저 골라요. 그 다음에 2, 3이 두 개를 골라요. 그 다음에 둘을 곱해주면 9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앞에다 풀어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데 자, 이 2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24번만 한번 볼게요. 자, 24번 주사위를 4번 던져서 K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K라 할 때 결국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어 볼 건데 결국 순서를 이렇게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맞춰주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등호가 좀 까다로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4개의 숫자가 다 다른 경우 그러니까 결국 A2랑 A3랑 같지 않은 경우죠.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는 1부터 6까지인데 그 중에 4개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C4를 해서 4개를 골라 놓고 여기에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순서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5가지가 나와요. 그럼 두 번째 A2랑 A3랑 같은 경우 봅시다. A2랑 A3랑 같은 경우는 이 순서상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 개냐면 3개예요. 그죠? A2랑 A3랑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6개 중에 숫자 3개를 골라버리면 돼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숫자를 2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까지. 그래서 총 35가지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 일단 다 풀어봤는데요. 일단 여기 제가 풀어드린 문제 이외에 다른 이제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수업 시간에 풀이를 바로 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